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이제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닫았던 뉴욕 증시였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년 중 가장 변동성이 크다는 10월을 무사히 잘 넘긴 뉴욕 증시고요. 여전히 지수는 사상 최고치 레벨에서 호실적을 등에 업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11월은 역사적으로 연말 랠리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구간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과연 11월의 뉴욕 증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 기대를 해보는 한편 또 조금은 높은 밸류가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10월을 돌이켜보니까 전반부에는 시장이 꽤나 흔들렸었는데 후반부에는 다시금 랠리가 촉발이 되면서 결국에는 2%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 남은 2달 계획을 차곡차곡 세워보기에 앞서서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이날 3대 지수는 장중 변동을 보인 끝에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0.6% 플러스권을 지켜내며 23,700포인트 선 위에서 S&P 500 지수 역시 0.3% 가까운 상승으로 6,840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역시나 아마존이었습니다. 전날 호실적 효과에 힘입어서 주가가 무려 9.6%나 급등을 했고요. 이 아마존의 급등이 다른 AI주들로까지 온기를 불어 넣으면서 AI주들 일부 랠리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었죠. 하지만 3대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 이 장중에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거나 다우와 S&P 500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는 일부 연준 위원들의 입에서 덜 매파적 혹은 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발언들이 나왔던 영향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캔자스 연은의 슈미드 총재 지난주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던 인사 가운데 한 명이죠.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룬 반면에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고금리 장기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댈러스 연은의 로건 총재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의 해맥 총재 역시도 금리 동결을 선호하는 입장의 인사들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12월 추가 인하가 어려울 거라는 언급도 했었고요. 애틀란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의 경우에는 지난주 인하를 지지하기는 했습니다만 제한적인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지표들이 나오지 않고 명확성이 이렇게 없을 때에는 조금 느리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뉘앙스였고요. 전반적으로 12월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이를 빌미로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으로 방향을 틀자 이 주식시장의 하락도 함께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 역시 살아있다 보니 시장이 결국에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다고 해석을 해봐야겠네요. 히트맵을 열어서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9.6%의 급등으로 확인이 됩니다. AWS 클라우드 매출이 20% 급증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가고 있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18%보다 강력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을 조금 빼앗겨갈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앤디 제시 CEO, AWS가 2022년 이후 보지 못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과 함께 주가가 올랐던 AI주들이 오라클과 팔란티어가 되겠습니다. 최근 AI 과열 투자에 대한 논란 속에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종목들이죠. 오라클은 이날 2.2%, 팔란티어는 3%의 강세로 진행이 됐고요. 다만 이날 아마존과 함께 실적을 발표했던 애플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성적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판매 부진을 이유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의 또 다른 주인공은 테슬라였습니다.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에서 국제 수익 박람회가 개최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이버캡 로보택시를 선보일 것이다
있다라는 소식에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자율주행 모델의 첫 아시아 출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마감을 앞두고 또 올해 비행 자동차를 출시할지도 모른다라는 디인포메이션 매체의 보도까지 전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상승 탄력을 더 키웠습니다. 3.74%의 급등으로 진행. 반면에 전일 큰 폭으로 밀렸던 메타의 주가가 이날 추가 약세를 나타냈죠. 안 그래도 지금 높은 캐펙스를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겠다라고 언급한 점이 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익화 논란 지속되며 2.7%의 마이너스권. 반도체주들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시죠. 젠슨왕 CEO 한국에서의 1박 2일 일정 가운데서 여러 기업들,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등의 기업들에게 GPU를 26만 장 판매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매출로 환산을 하자면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0에서 15조 원 정도 되는 규모를 단 이틀 만에 벌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당장 매출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으로 출발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만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 이 중국으로의 판매 여부가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역시도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죠. 전거래일 마감 후에 10대1 액면 분할에 대한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적용 시점은 오는 11월 17일부터이고요. 지금 넷플릭스의 주가가 1,118불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17일부터 10분의 1 토막으로 되면서 100달러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월이 모두 끝났으니까요. M7 종목들의 YTD 수익률을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들이 좀 있어서요. 역시 이 끝까지 가봐야 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엔비디아와 메타가 줄곧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메타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계시고요. 그런 반면에 알파벳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50.8%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알파벳이 48.5%로 YTD 수익률 바짝 추격을 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MS가 23%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테슬라는 사실 줄곧 꼴등이었는데 지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중위권까지 올라와 있죠. 13%대로 올해 수익률을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 애플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합니다. 8%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종목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어떨까? 일단 메타가 이번 급락을 계기로 해서 18%대로 낙폭을 벌리게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6.8%, 엔비디아는 이제 고점 경신까지 4.6%의 격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은 2.5%씩 격차가 남아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메타가 조금 부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하반기의 특징이 될 텐데, 과연 메타의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번 주와 남은 연말 동안에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핵심적인 하락의 재료가 될 텐데, 단기 조정 재료로 충분히 시장에서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발표됐던 메타의 실적을 들여다보면 본업을 가지고 혹은 실적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확실히 억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용자 수가 35억 명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혹은 스레드 등의 앱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용자 수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한편 광고 증가율, 본업인 광고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될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이번 주부터 서머타임이 종료됩니다.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개장과 폐장이 1시간씩 뒤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개장은 오전 11시, 오후 11시 30분에 이뤄지고요. 폐장은 아침 6시에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각 증권사별로 그동안 잠시 중단됐던 주간 거래 서비스가 다시 재개됩니다. 정규 거래 시간이 1시간씩 늦어진 만큼 밤에 우리가 직접 매매하기 어려울 텐데 이용하시는 증권사별로 주간 거래 언제 재개되는지 일정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로써 미국 정부 셧다운 33일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11월 5일을 넘기게 된다면 미국 역대 최장 기간 셧다운 기록이 트럼프 일기의 35일이었죠. 그 레코드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강경 기조에서 조금은 완화된 기조로 뉘앙스를 좀 바꾸고 있는 만큼 셧다운 종료 가능성에 이번 주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표들, 졸츠 구인 건수라든지 혹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금요일의 고용 보고서 등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도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는 6일인 목요일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가 개최됩니다. 머스크 CEO의 보상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주가의 추가 랠리를 촉발할 수 있다라는 점 주의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중요한 실적 발표 일정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이번 AI 사이클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죠. 팔란티어가 월요일 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내일 이 시간이면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AI 과열 논란을 또 부추길 것인가 아니면 추가 랠리의 계기가 될 것인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는 화요일 AMD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수요일 퀄컴과 암홀딩스, 로빈후드, 앱러빈 그리고 금요일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실적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정까지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중요한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한 한 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팔란티어도 실적이 나오고 테슬라도 11월 6일 과연 머스크 CEO의 이 1조 보상안이 통과가 될 것인가 여부도 앞으로의 랠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이 10월 마지막 주에 가장 큰 화두였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일부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 일시 중단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도 종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페리아의 중국 공장이 곧 출하 재개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나 갈륨 정말 모든 산업군에 거의 다 들어가게 되는 히토류에 대한 통제권을 꽉 쥐고 있었던 중국이었고요. 이 패권을 어떻게 깨야 될까 고심이 깊었던 트럼프 대통령.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기대 이하의 결과였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불거지고 있는 화해 무드는 시장의 랠리를 조금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넥스페리아의 추가 재개가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자격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수출 예외를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데 중국 기업의 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넥스페리아가 왜 문제가 됐는가? 사실 넥스페리아는 아주 고집적도의 반도체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넥스페리아 반도체는 70% 네덜란드에서 제조를 한 다음에 중국에서 패키징을 거쳐서 전 세계 유통업체에 공급이 되는데 자동차와 가전, 전기가 통하는 대부분의 기기에는 넥스페리아 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비싼 칩은 아닌데 저가 칩을 생산하지만 전기 사용 장치의 필수 부품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만 예를 들어도 배터리, 모터 연결부, 조명과 센서, 윈도우 제어까지 정말 전방위적인 부분에 넥스페리아의 칩이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만남 이후에 넥스페리아 칩의 수출도 재개가 된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역사적인 불장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레벨을 경신해 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100은 2017년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 리스크의 무역 갈등, 셧다운, 고밸류 부담까지 지수를 좀 압박할 만한 요소들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었던 10월이었거든요. 그런데 10월의 첩전산중을 넘어서서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2017년 이후에 가장 긴 월간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11월은 이제 또 한 번 투자자들에게 좀 고민을 안겨주게 될 텐데 역사적으로 1년 중 가장 좋은 시기의 시작이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지수가 높은데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승리 행진 속에서 우리가 포착해야 될 메시지도 있는데요. 우리가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 마이클 버리 직접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 영화에서 마이클 버리 역을 맡았던 크리스찬 베일의 사진을 인용해서 가끔 우리는 버블을 본다. 가끔은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예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지난 13F 보고서를 들여다봤을 때 반도체 종목들에게 숏을 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13F 보고서가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마이클 버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는 상황 속에서 마이클 버리가 과연 수익률을 탄탄하게 가져갔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던지고 있긴 합니다만 엔비디아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신용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블랙록의 자회사고요.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입지가 탄탄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모신용운용사 HPS 블랙록이 인수한 기업이고요. 인도 통신기업에 대출을 집행을 해줬는데 이 대출 집행 과정에 제시했던 이 인도 통신기업이 위조 문서라던가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만한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사기 서류 사실이 드러났고 이때 집행해줬던 금액 1억 5천만 달러를 전액 손실로 처리했다라는 소식을 실적 발표 내용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용 리스크가 트라이컬러의 파산 이후로 조금씩 아주 큰 규모는 아닌데 미국 시장 곳곳에서 터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계속해서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와중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말 사이에 실적을 발표를 했죠. 3분기 현금 보유액이 3,817억 달러,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도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갈지는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매크로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자, 엔비디아의 시총 5조 달러 도달 소식이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반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질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발언했던 젠순왕 CEO의 발언 코멘트 내용도 함께 들여다보시죠. HBM's here. We, of course, partner with Samsung on manufacturing chips, but now we're going to advance AI together, build AI factory together, build digital twins for their factories together, expansion of our partnership tremendously, and we're going to build 50,000 GPU AI factories with Samsung. Working with SK, at the SK Group, of course, with HBM memory, but also in creating digital twins of their factories, and we're going to build 50,000 GPU AI factories with SK Group for their AI factory. 네, 참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던 젠순왕 CEO의 방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저희 해림 앵커가 직접 젠순왕 CEO를 만났던 영상을 오프닝에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정말 이제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보다 값어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5조 달러인데요. 2위 애플과는 무려 1조 달러나 차이가 나고요. 네덜란드, 스페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탈리아 주식시장 가치보다 엔비디아 기업 하나의 가치가 이제는 더 높아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엔비디아 S&P 500 내에서 가중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2023년부터 이어왔던 랠리 가운데에서 엔비디아는 확연하게 주도적인 입지를 다져왔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엔비디아가 S&P 500 지수 내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커졌다라는 분석이죠. S&P 500의 8.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고요. 이는 하위 240개 기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가중치가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좀 M7 기업들 가운데선 실적을 상당히 늦게 발표를 하긴 합니다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S&P 500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세는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는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S&P 500 기업의 평균 연간 매출 성장률 6%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니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매출 이번 분기에서 6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가 넘어가는 전년 동기 대비 YOY 성장률을 보여줬던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세가 살짝 둔화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는 있습니다만 AI가 단순히 기대감만으로는 오르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에는 엔비디아의 이런 탄탄한 실적 발표 내용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S&P 500 내 기업의 한 60%가량이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도 전반적으로 상회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230로 제시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HSBC의 프랭크 리인데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230 주당 도달을 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무려 $8조 달러에 근접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엔비디아 91%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등급을 제시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가면서 과연 시총은 어디까지 불려나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는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앞서서 저희 전반적인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발언 내용들, 한국에서 나타났던 기조들 살펴봤습니다. 삼성그룹 그리고 SK그룹, 현대차그룹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제 AI 팩토리 구축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젠슨 황 CEO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갖게 되는 기대감이 더더욱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AI를 리드했던 쪽이 HBM이었다면 이제는 D램 그리고 낸드까지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반도체의 정말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된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무라 증권에서 주말 사이에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8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지난 금요일장의 마감가가 56만 원이었는데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있겠죠. 2026년 내년에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의 전년 대비 성장률 전망치가 아주 강력한 수요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쪽에 베팅을 하면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보다 높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SK하이닉스는 QLC 낸드 쪽에 강점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D램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AI 랠리는 범용 반도체까지도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5조 달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진기한 기록들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테크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테크 랠리는 뉴욕 증시를 이끌고 있는 주요한 뉴욕 증시를 이끌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테크 랠리의 이번 주 전반적으로 AI 랠리 안에서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내놓고요.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기업입니다. 팔란티어도 일단은 분류를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게 된다면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내용도 AI가 소프트웨어 쪽까지 얼마나 온기를 끌어당기는가 이 부분도 역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피그마 같은 기업들도 실적 발표 내놓으니까요. 관련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또 특히 소형 모듈 원전 뉴스케일 파워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내놓는 만큼 함께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에도 중요한 내용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